어버이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반등을 해주고 있었던 비트코인.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소폭 하락, 달러는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63,000달러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1,000달러 선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따라가려는지 약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3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톰리입니다. 톰리. 과거에 말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욕을 오지게 먹었었던 톰리.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방송에 출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냉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과감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앞으로 5년 안에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톰리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가 예측한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15만 달러를 예측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 내년까지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스탠다드 차트가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네 같은 경우는 올해 톰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인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대체 자산을 찾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2025년도, 즉 내년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안에 비트코인 15만 달러 갈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시장에 불가능이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는 모습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물 ETF 관련된 보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무려 2억 1,7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성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GBTC에 390만 달러, 제가 어제 실수로 3,900만 달러라고 썼는데 390만 달러입니다. 390만 달러 유입이 됐었으며 피델리티에 9,920만 달러, 21쉐어스에 7,560만 달러, 블랙락 ETF 같은 경우는 2,15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ETF들에 비해 가지고 좀 낮은 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현물 ETF를 매입한 업체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SEC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은 미국의 사우스 스테이크 뱅크가 블랙락 및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가지고 자산운용사인 하이타워 1,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6,8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한 것으로 또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홍콩의 현물 ETF가 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두 곳이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놀리스 매니지먼트에서 2,400만 달러어치, 두 번째로는 아이비락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도 1,900만 달러어치 상당의 현물 ETF, 블랙락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 범위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에 고순자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매수를 했었던 적이 없었다. 이들은 100개에서 1000개, 그러니까 대략 650만에서 6,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 초갑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다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고래들 같은 경우는 연락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사서 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두고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미그놀렛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이 현재 강세 사이클에 지속적으로다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매도 의사가 없을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장외거래소에서 그 정도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봤을 때 그래도 첫 번째 예측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고래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희망회로 돌려보면서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비트코인 단타자들의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비트코인 가격 회복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 특히 옵션 거래자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오도방정 떨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QCP 캐피탈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옵션 거래자들 9월 가격 10만 달러 돌파에 많은 베팅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9월 달러까지 10만 달러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로 9월 달까지 10만 달러 가게 되면은 앞에서 나왔었던 올해 안에 15만 달러 간다는 예측도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야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뭔가 아무래도 큰 이벤트 하나가 터져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회복됐지만은 약세 심리는 여전하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6만 5천 달러를 뚫어주고 저항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7만 달러까지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위터 분석가들의 분석,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가 하락할 때마다 위험자산들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쭉 떨어져 준다라면은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지지를 맞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더 높은 고점을 찍지 못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높은 고점을 찍어버리면은 전고를 뚫고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어서 댄 크립토 트레이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요 저항을 6만 5천보다 좀 더 높게 6만 6,500에서 6만 7천 달러로 보고 있었는데,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7만 4천 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 로만 분석가와 네브라스칸 군호 분석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6만 1천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길을 모아가지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하락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쩌면은 진작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세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에서 이런 식으로 축적 이후에는 상승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금 3일봉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도 좁아져 가고 있는 마당에 위로 다시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제 또 재미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오하이오주의 주립대학교 졸업식 개회사에,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인 것 같은데, 갑자기 개회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언제나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해하곤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6만 명 앞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제히 야유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유명 분석가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만큼 일반인들은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알게 되고 들어올 때쯤 돼서야 그때가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해당 개회사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at investors are open-minded and understand things before other people. So I know this might feel polarizing, but I encourage you to keep an open mind right now. I see Bitcoin as a very misunderstood asset class.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줄 알았었다라는 듯이 한숨을 탁 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두라라고 마지막까지 충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졸업을 한다라고 해서 번쩍번쩍한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의 미국 대학생들 미래가 좀 암울하죠. 나라 빚은 넘쳐가고
불법 이민자들은 계속 넘어오고 세금은 올라가고 야, 참 진퇴양난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비트코인 딱 추천을 하기도 힘든 것이 3,000달러도 아니고 지금 6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제 막 졸업하는 대학생들 눈에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겠죠. 근데 가만 놔두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무튼지 간에 어제 이렇게 재미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사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게리 긴세이가 최근에 CNBC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하던 말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CNBC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이더리움은 증권이냐 아니냐? 그러자 다시 한번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를 두고 이더리움 개발 재단인 컨센서스의 CEO이자 최근에 SEC와의 법정 소송을 시작한 조셉 루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SEC의 조치는 공격적이고 불법적이며 과도하다. SEC는 이더리움을 비밀리에 증권 취급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업계를 가스라이팅 해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죠. 게리 긴슬러를 볼 때마다 정말 간사한 뱀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이 재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게리 긴슬러도 SEC에 남아가지고 연임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엘리지 분석가가 패치 AI 지금 저항만 뚫으면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랜더 토큰 같은 경우는 이미 날아갔죠. 패치 AI가 그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는 트렌드라이더 분석가는 에이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지지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면은 반등 및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24센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와의 합체를 계획하고 있는 에이다 지지에 성공하게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최근에 도지코인 관련된 소식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시바이누의 고액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세 트레이더 활동의 증가 같은 경우 지금 시바이누 가격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놓고 세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대결에서 강세 트레이더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인투더블록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앞서 봤던 에이다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여기서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 승리하게 된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인링크인데요. 체인링크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체인링크는 13달러에서 강력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했다.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체인링크 가격이 50주 2평에서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 지금이 매수 들어가기 적기일 수 있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가지고 엘리엇 파동에 따르면 체인링크 가격은 지금 세 번째 파동의 상승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3파동이 시작되게 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다가오는 6월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유권 해석을 재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답변을 들어보고 이후 상황을 보게 될 것, 그리고 또한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2단계법 논의를 시작하고 당국의 유권 해석 답변이 부족하다라면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대한민국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미래가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들어간 금투세 유예가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250만원까지의 비과세 적용을 5천만원까지 늘려주지 않는다라면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거래소들까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빠이빠이 하게 되겠죠. 채널은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운명의 2024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며 행복한 어버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